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나 경기가 과열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안 보이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저축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1981년 이후로 무려 39년 만에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저축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40년 만에 최고 저축률인데, 근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득도 감소하는 판국인데 저축률이 늘고 있는 거네요. 네, 반면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이 유지되는 동안에 미국인들의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연히 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소비로 인한 지출도 큰 폭의 감소 추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인들은 줄어든 소득에서 소비는 줄여가며 반대로 저축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미국인들은 지금의 위기와 다가올 경제 불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저축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축을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앞으로가 불안하니까 소비를 줄여가면서 꾸역꾸역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당장 개개인들의 경제적 안위까지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미국 시민들 스스로가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가올 경제적 위기와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저축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현금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개인적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저축을 늘려서 대비하는 건 알겠는데요.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하면 장기적으로 소비 위축 때문에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나라의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그러한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은 일명 저축의 역설이라는 이론이라고 해서 케인스가 제기한 이론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아, 케인즈가 말한 거네요. 뉴딜 정책이 바탕이 된 이론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케인스의 저축의 역설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저축과 경제와의 관계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정 경제학에 따르면 저축은 투자에 있어서 원동력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축이 늘어나면 그 돈들이 자금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은행들은 다시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에 자금이 많이 쌓이면 그걸 또 풀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죠. 네. 그리고 기업들은 낮아진 금리와 확대된 대출의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고용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또다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잠깐만요. 저축이 늘면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소비가 느는 건데 이 이론대로라면 저축이 느는 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결국 고정경제학에서 말하는 저축은 투자의 재원이자 경제성장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실제로 90년대 후반까지 벌어진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보더라도 저축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저축률이 높아져서 소비가 줄면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런데 그건 고전 경제이론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설명할 텐데요. 케인스를 중심으로 한 진보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저축의 역설에 따르면 조금 전에 소개드린 고전 경제학의 논리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축의 역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면 시장에서의 총수요와 개인들의 소득들은 완연하게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요? 왜냐하면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소득이 생기면 현재를 위한 소비와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게 된다는 말은 반대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비는 줄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니까 시장에서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인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줄어든 소비는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켜서 기업들의 생산과 고용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결국 고용이 줄면 개인들의 소득 역시도 다시 줄어들게 되니까 이는 다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저축과 소비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케인즈 경제이론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한 게 나중에는 소득의 감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네요. 고전 경제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축의 역설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저축률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비와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악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케인스가 주장한 저축의 역설은 사람들의 저축이 아닌 건전한 소비가 활성화됐을 때 오히려 건강한 국민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저축의 역설이라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나라의 경기가 불황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스의 경제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가 불황을 겪을수록 저축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더욱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축의 증가가 기업들의 투자 증가나 개인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의 활성화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고정경제학에서 말하는 저축 증가가 긍정적이다 이 부분은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잘 맞는 거고, 경기 수축기나 침체기에는 케인즈가 말하는 게 더 잘 들어맞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 시점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논리예요. 역시 경제이론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케인스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일본 경제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저축의 역설이라는 경험을 몸소 겪은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 등을 일반 가게에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가게들의 소비 늘리려고 돈을 막 찔러 넣어줬죠. 네. 그런데 당시의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소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축에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저축은 반대로 일본 경제에서는 소비를 감소시켜서 오히려 일본 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는데요. 대신에 당시에 금융권으로 몰려든 돈들은 국채 매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경기는 침체되면서 반대로 국채 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때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데 저축 증가의 영향도 컸었죠. 이때는 케인즈의 이론이 더 잘 적용된 케이스네요. 네. 그런데 사실 앞에서 소개한 두 이론 모두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는 그런 개념의 내용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모델에서는 고정경제의 이론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저성장 침체 국면에서는 저축의 역설이 더 통용될 수도 있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세계화된 사회라 전체적인 경제에 있어서 저축의 중요성이 사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과거와 같이 기업들이 굳이 가게가 저축한 돈으로만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원하기만 한다면 해외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옛날보다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의 경제적 상황이나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그 단계에 따라서 저축의 중요성이나 그 의미 자체도 완전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최근 미국의 저축률 증가의 결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소비 감소하고 저축률 늘리는 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여요. 오늘은 저축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고정경제학과 저축의 역설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고정경제학에 따르면 저축은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게 된다고 알려드렸고, 저축의 역설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축은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이끌게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수출이 아닌 내수 경제가 경제를 지탱해주는 미국인데 소비까지 줄여가면서 저축률이 급상승하는 미국의 상황이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우리 같은 나라들한테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은 되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세계 경제 전망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경제 성장은 바라지도 않고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 정도만이라도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